안녕하세요. 고니쌤의 신나는 거꾸로 교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을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요, 바로 조선 후기의 산업, 농업, 수공업, 광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상업과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먼저 사상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사상이란 말이 나왔네요. 사상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중농억상책을 펼쳐가지고,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에서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국가가 상업을 통제하는 것이 점차 약화되면서 개인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상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그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대두하는 곳이 바로 장시와 포구입니다. 이 장시와 포구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 상업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선 전기는 앞서 얘기했듯이 상업을 국가가 통제를 했습니다. 중농억상 정책을 펼쳤어요. 상업을 억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죠. 그 대표적인 상인들이 서울 한성에서 장사했던 시전상인입니다. 이 시전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을 해주는 것의 대가로 특정 상품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을 소유했죠. 자, 이 독점 판매권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자, 금난전권은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란 뜻인데, 난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풍물시장에 가시면 할머니들이 가게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뭐 나물이라든가 약초라든가 채소 같은 거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난전들을 금지함으로써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국가로부터 받았어요. 자, 이거를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좀 유의전이란 말이 나왔는데, 유의전은 시전 상인 중에서도 못이라든가 삼배라든가 무명, 명주, 어물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던 가장 대표적인 시전 상인을 유의전이라고 합니다. 유의전이란 말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15세기 후반부터 장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16세기 중엽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장시는 매일 열리는 시장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보통은 이제 5일장이죠. 5일마다 서는 시장을 우리는 장시라고 하죠. 이런 장시가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고 16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런 상업활동을 위해서 저화라든가 조선 통보 등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상업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곡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옷감 같은 것이 화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저하와 조선 통보는 크게 유통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요.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상업에 발달하게 된 요인은 농업 생산력의 증가, 장시의 발달, 자, 그 다음에 대동법의 실시, 도시 인구의 증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던 그러한 상인들이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은 개인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업에 종사했던 상인들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상은 언제부터 출현하느냐? 임진왜란 이후부터 출현하게 됩니다. 그 17세기 후반에 이현이라든가 칠패라는 곳에 근거지를 마련해요. 이현과 칠패는 그 한양도성 근처, 한양도성 외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다가 근거지를 두고 도성 외곽에서
장사를 했죠. 주로 도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았던 거야. 이들은 도성 안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이 도성 안에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런 시전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도성 안에서 그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 따라서 이들은 정부에게 계속해서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즉 금난 정권의 폐지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18세기 말, 정확히 말하면 정조 때가 됩니다. 이 정조가 신해통공을 발표하죠. 신해통공은 뭐냐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을 폐지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누구든지 이제 도성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자유로운 상공업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상의 성장은 더욱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상대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부 사상들은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독점적 도매상인은 뭐냐? 여러분들 그 허생전 아시죠? 허생전에서 그 허생원이 이제 변부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과일을 다 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일값이 폭등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죠. 이렇게 그 싹쓸이하는 거, 모든 어떤 물건을 전부 다 구입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것을 판매를 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런 상인들을 도고상인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싹쓸이하는 것을 우리는 매점매석이라고 해요. 그 매점매석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 이들을 도고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로 조선 후기의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장시와 포구입니다. 장시는 15세기 후반에 들어섰고 16세기 중엽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18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장시가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고을에 다 장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장시를 통해서 쉽게 이제 원하는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이 장시들은 아예 장시가 아니라 매일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으로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장시들을 무대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상인들이 보부상이에요. 이 보부상들은요, 그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인근 장시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를 하죠. 각각의 장시들이 그 장이 쓰는 날이 서로 틀리니까 뭐 오늘은 김포였다면 오늘은 뭐 다음 날은 강화, 다음 날은 뭐 인천, 다음 날은 뭐 예를 들어 시흥, 다음 날은 부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장시들이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장시를 돌아다니다 보니 장시들이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장시와 함께 조선 후기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가 또 포구였다. 자, 이 포구에서 활동했던 상인들, 어떤 상인들이 있냐면 첫 번째 경강 상인이 있습니다. 포구니까 바로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유통시켰던 상인들이 활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배를 이용한 상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선상이라고 합니다. 선상. 배선자죠. 이 선상들이 이제 배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포구에서 처분하는 거죠. 이 경강상인들은 경자는 서울 경자야. 그러니까 경강은 한강을 말하겠지. 한강을 근거지로 했고 전라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이런 서남 해안을 오가면서 곡식이죠? 미곡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어물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한강에 와가지고 마포라든가 서강이라든가 용산과 같은 그런 포구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처분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이제 보부상과 같은 상인들이 이 포구에 와서 물건을 떼어가겠죠. 그러면 이 선상과 이 보부상과 같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상인들도 필요했습니다. 그 상인들이 바로 객주와 여각이죠. 그래서 이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기도 했고, 또 혹은 대규모의 물건을 임시로 보관해주는 역할, 혹은 또 장사치들이 오게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숙박업,
그 다음에 또 돈도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 혹은 또 멀리 물건을 배달시켜주는 운송업,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객주와 여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구에서는 선상, 경강상인과 같은 선상, 그 다음에 객주, 여각, 이런 상인들이 활동을 했고, 장시에서는 보부상들이 활동을 하면서 장시들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 활동의 편리를 위해서 화폐도 널리 유통됩니다. 조선 전기의 저화라든가 조선 통보 같은 화폐들은 별로 유통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근데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화폐가 널리 유통되더라. 대표적인 화폐 상평통보입니다. 이런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어서 일반 백성들은 상평통보를 가지고 장시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누구든지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지대가 급납화되었어. 여러분들 대동법 배웠지? 대동법에서는 어떻게? 특산물 대신 미국 쌀이라든가 옷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폐로 납부했다고 했지. 그래서 공납을 화폐로 납부하는, 세금을 화폐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소장료, 지대도 이제 곡시로 내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 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화폐로 납부하는 것을 급납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세기 후반 세금과 지대가 급납화되면서 화폐의 사용은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었고, 자, 이렇게 화폐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쌓아두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화폐를 중히 여기서 집에다 쌓아두다 보니까 시중에 화폐가 돌지가 않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중에 화폐가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전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로 물건을 유통시키다 보면 상평통보,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매우 무겁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환이라든가 엄과 같은 그러한 신용화폐도 등장을 했고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대외무역 보겠습니다. 대외무역은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있는데, 개시무역은 청나라와 일본 등을 상대로 정부가 열었던 공식적인 시장을 말하고, 후시무역은 사상들이 전개한 밀무역이었습니다. 몰래 하는 무역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무역에 종사했던 상인들이 어떻던 상인들이 있냐면, 자, 만상과 내상, 송상 등이 있습니다. 만상은 의주를 무대로 활동했던 상인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적으로 청나라와 가깝잖아. 그래서 이런 만상은 대청 무역에 종사를 했고, 내상은 동네에서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무역을 이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송상, 개성을 무대로 활동했던 이 송상들은요, 개성이니까 중부지역이잖아. 그래서 내상과 만상을 중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나라와 일본 간의 중개 무역을 담당했던 상인들이 바로 이 송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대외무역, 상업의 발달과 대외무역의 발달을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그 경제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사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이고 뭔가 꿈틀꿈틀대는 다이나믹한 사회였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바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일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청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와 함께 보다 더 심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분제 동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